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박진영입니다. 자,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알찬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불법 모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베스트 트레이딩맨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확실히 9월 되니까 날씨도 조금 좋아지고 분위기도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이제 윗꼬리 달고 마감을 시켜놨는데요.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일요일에도 지난주 금요일 해외 시장 마감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한 주가 되죠. 추석 연휴가 끼어져 있고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 해서 상승 출발하기는 했지만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월요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뭔가 조금씩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럴 때요 또 어떤 종목과 전략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저희 배트맨 조금 더 알차게 즐기는 방법부터 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이 있다 나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전화 두 통 열려 있고요. 자 그리고 문자 번호는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방송 중에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고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바로 입장하시면 참여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여승재 전문위원회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 날이 갈수록 정말 명성이 자자해지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덕산 네오룩스, AP 시스템, 그리고 야스, 힘스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좋은 가격에 공략할 수 있는 이런 공략법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미리 예고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오늘 덕산 네오룩스가 장중에 한 마이너스 5% 정도 가격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도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듯한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자, 시세의 변화, 시세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과 맞물려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지와 저항 돌파, 이런 3회 법칙, 3회 원칙 이런 부분들만 잘 숙지를 하고 계셨어도 대응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시장에 좀 관심받고 있는 종목들, 공략을 어떻게 내가 유리한 공략 자리를 어떻게 잡아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익을 내는 방법이지만 사실상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내일 화요일 7시부터 8시까지 놓치지 마시고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좀 대외적인 분위기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 인하하겠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다시금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뭐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이런 네. 시사점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유럽도 굉장히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독일도 경제 지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한데요. 자, 중국 지준율 인하 이 발표가 있었죠. 근데 지준율 인하가 소규모 도시 지금 중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소규모 도시 상업은행에 대한 조치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약 9천억 위안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9천억 위안이면은요. 한화로 치면은 거의 165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사실 한국도 이 추경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이런 부분들을 확대적으로 좀 가져가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큰 금액을 지금 유동성을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투자 심리를 좀 자극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 또 중국의 부채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항상 변수로 시장에 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보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ECB에서 3년 반 만에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도 좀 전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9월 12일 통화정책회의죠. 우리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라가르드 차기 총재 취임에 맞춰서 이 금리 인하를 좀 아껴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 쪽에서도 이 온건한 통화 정책, 경기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글로벌 해외 증시에서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상승을 보여준다 줄 때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키를 맞추면서 따라가야 돼요. 굉장히 지금 소외받는 증시였잖아요. 최근에서는 뭐 미국 증시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세였어요. 한국 증시. 소외받는 증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 줄 때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부적으로도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무 근거 없이 한국 증시에 돈을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5거래일간 외국인 수급을 보여드렸었죠. 6천억 넘는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해외 증시에서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씩 살아날 때 한국 증시가 발걸음 맞춰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출입 지표가 개선되어진다든지 또 한국 내부적인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어질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 꼭 체크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식 비중을 좀 늘리시던가 아니면 좀 유지를 하시던가 그런 기준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신경 써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는 기관의 오늘 현 선물 또 코스닥 시장 매도 이런 부분들이 좀 출회가 되었잖아요. 제가 일요일도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경계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황 이야기 속 시원하게 들어봤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시장 이야기 실시간으로 같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함께 해주시고요. 들어오시면은 매주 화요일 7시부터 8시까지 바로 내일 진행되죠. 내일 있는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지금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또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내 종목 진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자,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만사형통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입자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상담이 하나 있어서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영건설이고요. 매수가는 12,300원에 40% 갖고 계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지난주에 앵커님이 꼭 부탁드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못 해드려서 지금 제일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태영건설 12,300원이면 크게 손실 중인 건 아니신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추세 자체가 지금 조정 추세예요. 태영건설. 그리고 건설주들, 대형 건설주들 주가 흐름도 썩 좋지 못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 아니면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달에도 급등했었고 좀 쉬는 한 4달 정도 쉬는 흐름에서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멘텀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조정 추세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추세 안에서는 짧게 보셔야 돼요. 그 주가의 방향은 제가 항상 3가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3가지밖에 없어요. 상승, 횡보, 하락. 그럼 상승하다가는 어느 순간인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어지면서 횡보 흐름을 보여줍니다. 길게든 짧게든. 그 이후에 방향을 다시 잡죠. 상승이나 하락으로.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추세 이후에 또 바닥을 잡기 위한 횡보 구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간이 없었잖아요. 그런 구간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 가격을 12,300원에 비중 40% 실으셨으면 많이 실으신 거예요. 우호적인 업종도 아니고 가격적으로도 추세적으로도 좀 좋지 못한 가격에서 비중을 좀 많이 담으셨다. 제가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드렸는데 그 위로 좀 오버슈팅 하던 가격 흐름들이 조금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추세의 반등, 추세를 벗어내기 위한 상승이었다면 항상 중요한 지지 저항 가르쳐 드리잖아요.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캔들의 시종가를 훼손해서는 어렵다라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8월 달 들어서 급등했었던 가격들이 있죠. 8월 2일 날 장중 고가 15.35%, 그리고 8월 12일에도 상승하는 흐름 보였었는데, 자, 그 상승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여기 8월 2일의 시가 부분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8월 6일의 시가 12,450원, 그 상 반등 주고 이때 꽤 단기적으로 괜찮은 수익이 발생된 거잖아요. 8월 6일 이후로 8월 12일까지 6거래 6일 동안. 그러면 단기 상 반등, 단기 상승에 의한 피로에 의해서 가격 조정을 살짝 받는다 하더라도 이 가격 라인을 훼손시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여기 반등 지지받고 반등 주려고 했지만 그게 다시 재차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2,500원은 단기 저항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시세예요. 시세의 흐름. 근데 가격을 12,300원에 매수하셨어요. 40% 비중으로. 위로 얼마까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2,500원 위로 12,700원, 13,000원까지는 매도예요. 매도. 저항받는 가격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위로 너무 위로 열린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거래량도. 그리고 오늘 장중 최저가 11,65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12,000원은 회복해서 12,100원에 마감을 시켜놨는데요. 추석 앞두고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지나고 다시 한번 12,500원 위로
윗꼬리를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그 가격 구간에서는 일단 40% 비중 너무 많습니다. 40% 비중 너무 많으니까 절반 이상 일단 매도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종가 기준 12,000원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영건설 일단 12,500원 선 위에서 비중 축소 의견 한번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5408님께서 남겨주신 디바이스 E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 12,000원이고 비중은 30% 갖고 계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손실이 좀 크신 것 같기는 해요. 오늘이 이게 뉴스가 하나 뜨면서 장중에 변동성이 조금 있긴 했는데 다시 또 내려오기도 했었죠. 장중에 9% 넘게 올랐다가 다시 반납을 다 했습니다. 디바이스 ENG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1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네. 조금 되셨어요. 네. 7월 달이나 6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때도 지지와 저항을 모르셨던 거예요. 12,000원에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6월 달, 7월 달에는 12,000원 가격에서 매수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손절가는 11,000원 잡으셨어야죠. 11,000원이나 1,5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그 5월 달에 저점 부분이요. 이평선을 이렇게 이평선이 5월 달에서 6월 달로 이렇게 내려오는 20일 이평선을 수평으로 우하향 이평선을 이렇게 옆으로 뉘운 횡보 구간이 11,500원, 11,000원 가격이잖아요. 거기서 반등 주니까 상승 흐름이, 반등 흐름이 나오니까는 충분히 매수하실 수는 있습니다. 매수하실 수 있고 1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자 21선하고 61선하고 데드 크로스 난 가격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요? 저항이라고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저항을 돌파하는 듯 했지만 결국 돌파를 하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종가상으로는 13,000원을 넘겨서 마감을 시키지 못했죠. 그리고 이 저항을 돌파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거래량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충분하게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상승할 때 거래량도 뭐 18만 7천 주, 20만 주도 채 안 남아요. 6월 20일 날 46만 8천 주. 46만 8천 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 달고 밀려서 마감했어요. 그건 그 뜻은 뭐죠? 그만큼 반등 줘서 올라오면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3,000원부터 위로는 저항이에요. 데드 크로스 난 가격이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21선의 변곡점 가격 14,500원까지 올라가도 이건 저항입니다. 이 가격 구간에서는 사는 게 아니고 파는 가격이죠. 파는 가격. 그 가격을 놓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7월 달에 매수하셨어도 13,000원 저항이잖아요. 짧게 보셨어야 돼요. 짧게 보셨어야 되고 그 가격을 깨버리니까 이게 저항으로 다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13,000원 못 넘어가잖아요. 저항받고. 근데 그 가격을 11,000원하고 1,500원 가격 이탈해버리면서 저항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지지받아야 할 가격이 깨져버리니까 저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9.72% 고가 올라갔어도 고가가 1,500원. 이 가격은 뭐예요?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 쪽으로 보셔야 돼요. 매도 못 하시니까는 추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오늘 매도를 하셨더라면 속 시원하게 손실은 조금 보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도 후련하게 추석을 보내시겠지만은 이거 매도 못 하시니까는 추석 기간 내내 찜찜하잖아요. 그죠? 지금 20일 이평선 계단식 하락 흐름이에요.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관리 잘 못 하시면 계속 끌려다니시면서 손실 더 커지실 수 있어요. 따라서 9,000원 가격입니다. 9,000원 가격을 종가상 이탈해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재미없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또는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9,000원 기준 가격으로 좀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1,500원 오늘처럼 장중에 어떻게 올라갔나 한번 보죠.
장중에 갑자기 친 거예요. 이거 매도 걸어두지 않고 있으면 이 가격에 매도 절대 못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렇죠? 이거 한 15분, 20분 만에 휘리릭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어떻게 타이밍 잡아서 팔아요? 못 팔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항받는 가격 미리 봐놓고 매도든 매수든 미리 걸어두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얼마 이상으로 미리 매도 그냥 넣어두세요라고 말씀드리죠. 마찬가지예요. 디바이스 ENG도. 언제 위로 확 쳐줄지 모르는 거죠. 장중에 갑자기. 예고하고 올라가는 게 그게 무슨 주가 흐름이 되겠어요? 예고라는 건 없죠. 예고라는 건. 그래서 10,000원 위로요. 11,000원까지는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종목 정리하시는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 진단 지금 정말 정확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또 종목 진단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MS 오토텍인데요. MS 오토텍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600원에 20%인데요. 5,6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네, MS 오토텍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도와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MS 오토텍 비중 20%로 5,600원에 언제 매수하셨어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네. 아, 추석 어디 네. 안 가세요? 어머니? 네. 아, 이거 오늘 매수하셔가지고 언제 매도하시려고요, 그러면은? 추석 지나서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오늘 20%는 조금 아니, 급하셨어요. 예. 추매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오늘은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처음에는 얼마에 매수하셨는데요? 800원에서요. 5,800원이요? 예, 예. 그것도 9월 달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네. 아, 5,800원에 매수하시고 5,600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5,600원이 됐어요. 네, 네. 추가 매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데? 어머니 그러니까요. 잘못하셨어요. 예. 많이 잘못하셨어요. 많이. 그러게요. 처음 매수는요. 어머니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네. 최초 매수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고 기관도 실수할 수 있고 외국인도 실수할 수 있어요. 최초 매수는. 하지만 그 최초 매수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하는 거고요. 분할 매수 2차, 3차 매수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게. 어머니 5,800원에 1차 매수 하시고 그렇게 뭐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닌데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지지 가격을 보시고 매수하신 것도 아니고. 그죠? 저번에 최고로 많이 빠진 게 5,430원이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가격에서- 빠진 게요? 아니 요번에 요 근래 그래갖고 그냥 거기에서 추가 매수로 한 게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차트를 네. 보시는데 예. 캔들 3, 40개 놓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가격 흐름은.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보셔야죠. 가격 시세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 2,000원짜리가 6,500원도 간 건데요. 아, 그잖아요. 그러면 손절해야 되나요? 바로? 지금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처음 매수 접근하신 가격이 쉽지 않은 가격에서 접근하신 거예요. 그죠? 지금 보시니까. 2016년에도 6,000원 위로는 꼭지, 2017년도 6,000원 위로는 꼭지, 2019년에는 꼭지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그 가격 부근에서 매수하셨어요. 불리한 가격에서.
그럼 2차 그러니까요. 매수는 더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지지 가격을 제가 좀 잡아 볼게요. 네. 예, 그게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이 될 거예요. 네. 자, MS 오토텍 제일 좋은 가격. 제가 제가 아카데미 진행하고 있지만 아카데미 방에서는 8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8월 9일 날 27.59%짜리 장대 양봉을 떡하니 세워놨죠. 그래서 이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됐고 외국인 수급도 유입이 된 날이에요. 8월 9일이. 이날 가격 흐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8월 9일로 되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자, 이날이 8월 9일이에요. 8월 9일 날 장 후반에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됐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오전에 10시 부근에 가격 상승시켜 놓고 종일 옆으로 횡보했어요. 그죠? 보이시죠, 어머니? 네. 그 가격 구간이 얼마예요? 5,000원이죠. 5,000원 가격 구간에서 종일 옆으로 횡보시켜 놓고 종가 무렵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MS 오토텍은 가장 중요한 가격 라인은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 가격 부분에서만 공략하시는 거예요. 그 5,000원 위로는 수익을 챙기는 거고 매수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신 것도 조금 성급하게 실수를 좀 하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5,290원이고요. 5,000원까지는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5,000원 일단 지지 가격으로 보세요. 5,000원이 이탈하면 추가 매수하신 거는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5,000원 이탈하면 추가 매수하신 거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4,500원까지는 보세요. 그리고 이미 5,000원 가격이나 4,500원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미리 성급하게 써버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5,000원 이탈하면 추가 매수하신 거 매도하시고 4,500원 지지 반등 나올 때 다시 추가 매수를 보세요. 그리고 네. 지금 6,500원에서 추가 상승 못하고 조정받아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6,000원 위로는 꼭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전에. 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요. 반등 주면 5,500원 위로 6,000원 가격에서는 수익으로 바뀌실 거예요. 추가 매수 잘 하시면 그 가격에서는 매도 쪽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정리하셨어요, 어머니? 네. 네, 대응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해답 주신 대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바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부터 다시 또 문자부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가봐야 될지 전화 연결 지금 됐나요?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바로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요. 자, 5000님께서 남겨주신 우리넷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5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60%로 남겨주셨는데요. 자, 우리넷 한번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좀 크신데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1,500원의 비중 60%, 네. 단기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노리신 거죠? 네. 하지만 오늘 마이너스 8.19%. 카운터 펀치를 노리시다가 카운터 펀치를 오늘 맞으셨어요. 네. 대응이 어려우셨죠, 오늘? 8.19%. 이럴 때 단기로 비중을 실어서 공략을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계속 주가 흐름을 지켜보실 수 있거나 또는 기준 가격을 이탈할 시에 손절할 각오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장중에 지켜보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손절할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다시 반등 주겠지. 그런 기대감에 팔고 나면 또 오를까? 네. 근데 그렇게 하셔서는 단기 매매로 돈 벌기 어렵습니다. 수익 내기 어려우세요. 자, 오늘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8.19%인데 어떻게 흘러내렸는지. 자, 오늘 장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장중에 무료 채팅방, 제 만사형통 카톡방에서 코스닥 지수 차트를 원래 잘 안 올려드립니다. 제가 코스피 지수 차트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올려드려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 차트 어지간해서는 제가 안 올려드리거든요. 왜 안 올려드리냐면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닥 종목들하고는 크게 그렇게 대형주 아니면 제약바이오 그런 대형주 아니면 그렇게 크게 같이 안 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코스닥 대부분 종목들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장중에 저점을 잡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매수할 기회도 없었고 매수를 해서도 안 되고 가지고 계셨더라면 급등할 때 매수를 하셨더라면 오늘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1,500원에 60% 매수하셨으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거고 기술적으로 보실 줄 모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어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대응을 좀 하셨어야 돼요. 안 하니까 손실이 커지신 거죠. 자, 지금 일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이 나오면 안 되는 가격. 그 가격은 8월 16일 종가 가격 부근입니다. 자, 그 가격은 여기에요. 이 라인이죠. 이날 종가가 9,500원이에요. 9,500원마저 이탈하게 되면 요때랑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요때랑. 이날도 29.99% 올라가서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15% 이상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파시켜 놓은 거니까 이 9,500원 가격은 리스크 관리하셔야 돼요. 비중도 많으시고 해서 9,500원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올라가게 되면 이 5일선 가격 10,0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바뀔 거예요. 기울기가 바뀔 거고 저항으로 바뀔 겁니다. 매수하신 가격 1,500원이지만 9,500원 위로 이제 10,000원서부터 해서는 다시 저항받으면서 윗골이 달 수 있으니까는요. 매수 가격 부분에서는 비중 한 10%만 남겨놓고 다 매도하세요. 작은 종목에다가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628억짜리 종목에다가 왜 비중 60%를 넣으세요? 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비중 한 10%만 남기시고 10,000원 이로 매수가 부분에서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일단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정말 지금 전화 문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종목 상담 살짝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처 채택 안 되신 분들은요. 이따가 9시부터 또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면 꼭 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여승재 전문위원과 함께 직접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바로 입장하시는 건데요. 들어오시면은요. 장중에 정말 많은 시황 리딩도 챙겨 가실 수 있고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내일 7시부터 8시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이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는요. 수급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네, 여승재의 수급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급이 답이다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요즘 종목들을 보면요. 수급이 정말 정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오늘도 분명히 또 외국인과 기관이 산 종목들이 있을 텐데 어떤 종목들인지 먼저 거래소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SKC, DB, 하이텍까지 5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요.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SK텔레콤, 그리고 휠라코리아, 넷마블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의 중에서 제가 안 볼 수가 없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인데요. 자, 이 종목 좀 바닥부터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부터 드릴게요. 네. 또 수익이 났어요. 진짜 가파르게 9월 되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오늘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6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65,000원 가격 부근에서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라고 6월 달에 한번 체크를 해서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8월 말에 72,000원 가격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가격 구간이니까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라고 배트맨 시간에 잡아드렸죠. 자. 수급 공략주예요. 수급 공략주고요. 대신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채팅방에도 말씀드려요. 수익 중인 종목 섣불리 팔지 말고 신규로 종목을 편입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거나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SK하이닉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격에서는 매수 안 합니다. 저 매수 말씀 안 드려요. SK하이닉스 지금 가격에서는 그저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라고요. 그리고 주간 흐름으로 돌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주간 흐름으로는 올 직전 고점이죠. 연중 최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나왔는데 그 흐름의 수급은 외국인 수급이 키포인트였다라는 부분이고요. 기관은 오늘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변곡점, 하락 변곡점 가격은 무엇이라고요?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항이 보이는 가격, 물론 이 저항을 돌파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유리한 가격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 말고도 매수할 종목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불리한 가격, 유리하지 않은 가격에서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서 85,000원 넘어가서 9만 원까지 가는지 홀딩에 가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종목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 그럼 매수할 게 뭐 있느냐? 내일 온라인 방송 오세요. 제가 관심 갖고 보는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일단은 65,000원 부근부터 집중적으로 좀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84,00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정말로 안정적으로 올랐던 종목이고요. 하지만 지금 매수 관점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 좀 목표가라는 거는 설정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조금 홀딩의 의견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좀 전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일단 85,000원 가격은 이제 네. 라운드 피격 가격이라 그래가지고 저항받는 가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85,000원 위로 9만 원까지는 외국인 수급의 힘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가격까지는 일단 홀딩하면서 이제 지켜보시는 거죠. 팔고 싶을까봐 그렇죠. 팔고 싶을 때 참으시고요. 매수하고 싶을 때 좀 참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성공하시는 지름길입니다. 아, 제가 또 하나 배워갑니다. 저라면은 좀 팔고 싶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일단은 조금 더 9만 원대까지 85,000원에서 9만 원대까지 조금 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매도할 때 되면 또 말씀해 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휠라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코리아요. 네. 휠라코리아 저하고 참 인연이 깊은 종목이에요. 제가 2017년 추석 때 말씀을 드렸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달도 차면 기운다는 표현을 써드렸어요. 휠라코리아를 보여드리면서 달도 차면 기운다.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탈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추세가 이탈이 돼요. 상승 추세가 일단 나게 되면 횡보로 넘어가요. 그 횡보 이후에 다시 방향을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하락 조정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87,900원 5월 20일 날 최고가 찍고 지금 55,6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가격이에요, 지금이. 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연기금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하고 투신도 매수를 했지만 최근은 매수 강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외국인 매도는 한결같습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고 있어요.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확실히 잡고 보십시오. 필라코리아 5만 원 가격 이탈하게 되면 계단식 하락, 단기 이동평균선은 계단식 하락으로 들어가고 20일 이평선은 우하향 추세 유지됩니다. 5만 원 가격 이탈하면 안 돼요. 필라코리아. 그래서 그 가격 대응을 좀 잘 하시라고. 제가 걱정스러워서 갖고 왔어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제가 필라코리아 말씀을 안 해드렸었죠. 근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가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5만 원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는요. 근데 이제 9월 달 이후로 또 뭐죠?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유통주들이 관심 받을 수도 있고 휠라코리아 반등 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등의 추세, 상승의 추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5만 원 가격을 이탈해서는 어렵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휠라코리아 일단은 조금 추세가 하향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종목인데 5만 원권을 이탈하지 않는지가 제일 관건이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수급 관심주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먼저 보실게요.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아프리카TV, 원익 IPS, 테스, 그리고 AFW까지 가지고 오셨고요. 자,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관심 종목도 살펴보면요. 스튜디오 드래곤, CJENM, AP시스템, 야스, 그리고 동성화인텍까지입니다. 이 종목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 한번 볼까요? 오늘 장 초반의 흐름 괜찮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 종목도 예전부터 말씀을 해주신 종목이고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9월 들어서 쭉쭉 올랐는데 정말 정확하게 또 맞춰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코스닥 수급 종목 중에 지금 중복으로 한 2번, 3번 정도 이름 올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익 IPS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종목이 한 2차례 정도 지금 이름을 올리는 종목이 있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익 IPS 제가 얼마에서만 본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22,000원 부근에서만 매수 관점으로 본다. 그리고 얼마 전에 8월 달에 24,000원에 24,000원 가격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종목 상담 해드린 거 있어요, 제가. 24,000원 가격은 중간 라인이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종목 상담하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9월 달 와서 저 4월, 5월 2일 고가, 최고가까지 올라온 거죠. 박스권 흐름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박스권 흐름으로 설명드렸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죠. 낮에는 조금 더웠던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쌀쌀한 바람, 찬바람이 불려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가격 조정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분할 매수 생각하시면 좋겠고 찬바람 불면은 이 박스권 상단 가격을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익 IPS 역시 22,000원 부근에서 얼마 전부터 좀 꽤 됐죠.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22,000원 짚어주셨는데 정확히 그 부분 찍고 돌파를 하면서 27,000원 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원익 IPS 마찬가지로 박스권 돌파가 뭐 조금 있다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올라간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또 팔고 싶을 것 같은데 역시나 홀딩 의견 주시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그냥 홀딩이에요. 보유하신 분들은 뭐 한 3분의 1 정도, 일부 차익 실현 정도. 왜 추석에 또 조카분이나 뭐 자녀분들 또 용돈도 주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뭐 한 3분의 1 정도 수익 실현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제가 찬바람 불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딱 감이 오시는 거예요. 3분기 어닝 시즌 때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전에는 가격 조정 또 살짝 받아주고 다시 재차 또 반등 주고 그런 가격 흐름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 이후로 이 27,000원, 28,000원 가격을 좀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 전까지는 뭐 너무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좀 번거로우시죠. 그래서 좋은 가격. 그러니까 24,000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차익 매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2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 여승재 의원님의 수급 공략주였던 종목이 보입니다. 바로 동성 화인텍인데요. 이 종목도 9월 들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보시는 수급 종목들 정말 정직하게 9월 들어서 쭉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동성 화인텍은 제가 7월 말에 말씀드렸어요. 네. 7월 말에 7,500원 가격 구간, 요 가격 라인, 7,000원 가격 라인. 자, 여기에서 동사에 대한 화제, 이런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정, 전후 사정 말씀드리면서 가격 조정 받아 내려왔을 때 다시 관심 받을 수 있다. 매수에 관심을 줘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외바닥 반등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짚어드렸고 가격 조정 다시 받았죠. 다시 받고 7,500원 이탈시키지 않고 지금 화재가 났었던 당시 여기서 화재에 나서 급락하고 다시 반등 줬던 가격이에요. 그 가격까지 다시 재차 올라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은? 지금 매수하는 가격 아니죠? 제가 오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 일부 차익 실현 관점 내지는 홀딩 관점으로 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면 또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이 수급 공략주에서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동성화인텍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분할 차익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니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세요. 추석 연휴 이후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성화인텍은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나 추격 매수 절대 금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슬슬 분할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수급 공략주 역시 오픈 채팅방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하니까요. 지금 함께 입장해 주시고 내일 올려주시는 수급 공략주도 챙겨가 주시고 내일 저녁에 있을 7시부터 8시까지 있을 무료 방송에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장중에 어떤 이야기들 해주시는지 그리고 무료 방송 오시면 또 어떤 이야기들 챙겨갈 수 있을지 한 번 더 안내 부탁드릴게요. 제가 장전 시황을 언론 뉴스를 카피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외 증시 마감 상황 주요 소식 알려드리면서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장중의 흐름이 어떻게 전망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부분
신뢰도가 좀 높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코스닥 지수 자체가 저점 잡고 있지 못하니까 매수의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다. 그 뜻은 코스닥 쪽에서의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급도 올려드립니다. 외국인이 뭘 주로 사고 있는지, 기관은 뭘 주로 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실시간 체크해서 중국 증시, 나스닥, 미국 지수 선물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장중에 그런 거 체크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걸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보유 종목을 홀딩하실 건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오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으셨길 바랍니다. 조금 더 많은 정보나 전략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여러분 잘 쓰시는 메신저 어플에 샘플러스라고 치시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